늙는 건 처음이라서. 퇴직하고 나면 뭐 하고 지낼 거예요? 그 질문에 선뜻 대답할 수 없었다. 직장이라는 이름표를 떼고 나면 그 다음엔 무엇으로 나를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다. 달력은 점점 얇아지는데 내 마음속은 여전히 정리가 안 된 채로 남아있다. 사람들은 이제 좀 편하게 살아야지라며 웃어주지만 나는 오히려 그 편안함이 낯설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모두 나이들 준비는 하지 않고 살아온 것 같다. 어릴 때는 어른이 되고 싶었고 어른이 되면 언젠가 노인이 되겠지. 막연히 그렇게만 생각했다. 하지만 막상 그 시간이 다가오면 그 어떤 지침서도 안내서도 없다. 세상은 나이 드는 법은 가르쳐주지 않는다. 성공하는 법, 경쟁하는 법, 돈 버는 법, 젊게 사는 법은 수없이 배워오지만 늙는 법은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다. 지혜롭게 나이 든다는 것. 그건 단지 흰 머리를 기품 있게 흘리며 산책하는 모습만은 아닐 것이다.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 이름을 스스로 다정하게 부를 수 있는 용기. 바빠서 미뤘던 나를 이제는 정성껏 돌보려는 마음.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이 입에 붙을 때,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사람들이 더 이상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을 때, 우리는 스스로 묻게 된다. 나는 지금도 괜찮은 사람일까? 철학은 바로 그 질문에서 시작된다. 세월이 뺏어가는 것보다 내가 아직 가지고 있는 것들에 주목하라 한다. 쌓은 것보다 내려놓는 것에서 진짜 나를 만나게 된다고 말한다. 늙는다는 건 무엇일까? 그건 단순히 숫자가 쌓이는 것이 아니라 지나온 시간만큼 나 자신과 친해지는 시간 아닐까? 누군가 말했다. 나이 든다는 건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얻는 것이다.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땐 가슴이 뭉클했다. 아, 이젠 그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누군가의 기대를 채우지 않아도, 젊음을 애써 붙들지 않아도, 나답게 살아도 되는 시간이 바로 지금부터 시작되는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새로운 시절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 늙는다는 건 어떤 철학일까? 그리고 지혜롭게 늙는다는 건 정말 가능한 일일까? 노년을 맞기 위한 노하우 따윈 없다. 그 말은 놀라울 정도로 사실이다. 우리는 아무도 노년의 입구에서 이제 이렇게 사세요라고 알려주는 안내문을 받아본 적이 없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다음이다. 원문은 이렇게 말한다. 그러나 노년이 된 이후에는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다. 그것은 불쾌한 시간을 떨쳐버리고 스스로의 힘으로 유쾌한 날들을 만드는 노력이다. 바로 이 대목이다. 나이 든 이후의 삶에는 기술이 필요하다는 말. 그 기술은 몸의 기능이 아니라 마음의 기술. 즉, 삶을 다시 해석하는 능력에 가깝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사건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해석이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한다. 나이가 드니 우울해진다. 이젠 할 수 있는 게 없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간다. 하지만 이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의 방식이다. 에픽테토스는 말한다. 사건은 단지 일어난 것일 뿐이며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되느냐는 내 해석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이를테면 퇴직이 누군가에게는 공허함과 무력감을 뜻하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다시 살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도 한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음을 노화로만 보는 이도 있고 다른 누군가는 이젠 몸을 더 이해할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이기도 한다. 같은 노년, 다른 해석. 그리고
그 해석의 힘이 바로 철학이 말하는 기술이다. 또한 비트겐슈타인은 이렇게 말했다. 삶의 의미는 삶의 태도 속에 있다. 젊을 때의 삶은 목적 중심적이다. 무언가를 이뤄야 하고, 증명해야 하고, 속도를 내야 한다. 그러나 노년은 반대다. 삶의 태도 자체가 의미가 되는 시기다.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떻게 존재하느냐가 중요해진다. 그러니 기술이란 세상을 다시 바라보는 눈을 가지는 일이며 시간을 달리 써보는 연습이다. 소음 속에서도 고요를 느끼고 잃어버린 것보다 남아있는 것에 집중하는 법이다. 우리는 매일 아침을 맞는다. 하지만 그 아침이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자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노년의 기술은 그런 자각을 의식적으로 연습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하루의 시작을 커피 한 잔으로 천천히 열 수 있는 사람, 창밖의 나무가 주는 계절의 흐름을 온전히 느끼는 사람, 아무 이유 없이도 고맙다는 말을 자주 입에 담는 사람. 그들은 기술자다. 삶을 다시 빚어내는 장인이다. 어쩌면 이들은 지금껏 누려본 적 없는 고요와 자율성을 노년의 특권으로 바꿔가는 이들이다. 물론 쉽지는 않다. 삶이 순식간에 바뀌진 않는다. 불쾌한 시간을 떨쳐내는 것은 한 번의 결심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방향으로 가려는 연습과 노력이다. 삶이 버거울수록 그날 하루만이라도 다시 살아보겠다는 다짐. 그 기술이 노년을 단지 견디는 시간이 아니라 창조적인 시간으로 바꾸어 준다. 우리는 노년을 내리막길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철학은 말한다. 삶은 나선형이다. 다시 같은 지점에 도달하더라도 그 시선과 깊이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 노년은 끝이 아니라 삶의 또 다른 형식이다. 그 형식을 빚어가는 사람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라 불릴 수 있다. 사실 노년이라는 단어에 거리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다. 나는 아직 한창인데, 나는 60도 안 됐는데, 나는 아직도 일하고 있고 바쁘게 돌아다니고 있는데라며 스스로를 노년과는 멀다고 여긴다. 하지만 조금만 더 넓게 생각해보면 노년은 단지 나이의 문제가 아니다. 삶의 궤도가 달라지는 시점, 즉 변화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한 본질이다. 그러니까 이야기의 중심을 노년에서 변화 이후의 나로 옮겨보자. 퇴직은 물론이고 자녀가 독립하거나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껴지거나 예상하지 못한 상실이 찾아올 때 그 모든 순간이 일종의 인생의 전환점이 된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묻는다. 이제 나는 뭘 해야 하지? 나는 누구지? 나의 시간은 이제 어떻게 채워야 하지? 이 질문은 나이와 무관하다. 30대에도 40대에도 충분히 찾아올 수 있는 감정이다. 그러니 노년에 필요한 기술은 사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기술일 수 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심정을 말한다. 애들 다 키워놨더니 이제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겠어. 회사 그만두고 나니까 시간은 많은데 도대체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몸이 아프고 나서 전 같지 않은 자신이 싫어졌어. 그들은 한결같이 과거의 나와 단절된 느낌. 이제는 의미가 흐려진 삶 앞에서 막막함을 느낀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삶을 다시 해석하고 재구성하는 기술이다. 에픽테토스가 말한 그 기술, 비트겐슈타인이 말한 삶의 태도. 예를 들어, 시간이 많아졌다는 것은 단지
할 일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삶의 설계권이 다시 나에게 돌아왔다는 뜻일 수도 있다. 사람들이 더 이상 나를 찾지 않는다면 그건 오히려 이제는 나 자신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해석을 머리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 삶은 이론이 아니라 반복되는 연습으로 체득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철학은 알미 아니라 사는 방식이라고 말한다. 조금씩 시도해보는 것이다.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햇빛을 맞는 것부터 이름 없는 길을 산책하며 스스로에게 말을 걸어보는 것. 오랫동안 미뤘던 낡은 취미 하나를 다시 꺼내보는 것. 이런 사소한 시도가 삶을 해석하는 방식에 작지만 깊은 균열을 낸다. 그리고 그 틈으로 새로운 빛이 스며들기 시작한다. 자신의 감정을 들여다보는 것도 중요하다. 왜 허전한가? 왜 쓸모없다고 느끼는가? 그 감정은 누구의 목소리인가? 많은 경우 그 감정은 내 안에 나가 아니라 사회가 나에게 부여한 역할이 사라지면서 생긴 공허감이다. 엄마, 아빠, 직장인, 부장, 선생님. 그 모든 역할이 빠져나간 자리에 진짜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 지금 필요한 건 과거의 나를 붙잡는 일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내가 누구인지, 어떤 하루를 살아가고 싶은지를 새롭게 묻는 용기다. 그렇게 우리는 삶의 한 챕터가 끝난 자리에서 다시 첫 문장을 써야 한다. 처음엔 어색하고 글이 잘 써지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괜찮다. 어설프게라도 한 줄, 한 단락. 나를 위해 다시 써보는 연습. 그게 바로 지혜로운 변화의 시작이다. 우리는 매번 새롭게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의를 써내려가야 한다. 삶은 결코 한 번의 정의로 완성되지 않는다. 나도 언젠가는 그렇게 될까? 그 질문은 두려움이 아니라 가능성으로 바꿔 읽어야 한다. 나도 언젠가 그렇게 지혜롭게 변화와 마주할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결코 먼 미래에 있지 않다. 바로 오늘, 당신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내느냐에 달려 있다. 그날 새벽, 평소보다 조금 일찍 집을 나섰다. 동네 골목길을 걷다 마주친 70대 어르신. 회색 운동화에 얇은 바람막이. 왼손엔 작고 낡은 라디오를 들고 계셨다. 이 시간에 나오는 거 참 좋지 않소? 그분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부드러웠다. 퇴직 후 몇 달 동안은 매일 침대 위에 누워 허공만 바라보셨단다. 하루가 너무 길어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시간을 죽이기 바빴다고. 그러다 어느 날 그 시간들이 자신을 죽이고 있다는 걸 깨달았단다. 그때부터 새벽 산책을 시작하셨다. 뭘 하겠다는 계획도, 거창한 목표도 없었지만 그저 걸으며 숨을 쉬었다. 그게 그분의 하루를 살아내는 연습이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날,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유쾌한 날들이란 누가 대신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내 손으로 다시 빚어가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 어르신처럼 말이다. 또 어떤 이는 40이 넘은 나이에 처음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학창 시절, 가난 때문에 미술학원을 포기했지만 그때부터 마음속엔 늘 그림이 남아 있었다고 했다. 아이들이 다 커서 자신을 찾지 않는 시간, 그 빈자리에 붓과 물감이 들어섰다.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 제일 행복해요. 누구한테 잘 보일 것도 없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자꾸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분의 말에는 묵직한 진심이 담겨 있었다. 삶을 다시 살아보는 용기란 때로는 그리움 하나를 끝까지 놓지 않는 일에서 시작된다. 무언가를 새로 시작한다는 건 마음 한켠에 불안도 있고
내가 과연 이걸 해도 될까 싶은 의심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발을 내딛는 일이다. 그 첫걸음이 한 사람의 시간을 바꾸고, 그 시간이 모여 삶 전체의 리듬을 바꾼다. 우리는 종종 거창한 결심을 해야 삶이 달라질 거라 생각한다. 하지만 아니다. 지혜로운 늙음은 다짐이 아니라 습관에서 시작된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 정성스럽게 한 끼 차려 먹기, 하늘을 바라보며 한숨 돌리기, 스스로에게 오늘도 잘했어 말해주기. 이런 소소한 습관들이 우리 안의 무기력함을 조금씩 녹여낸다. 그리고 그 순간 삶은 다시 유쾌해진다. 결코 요란하지 않게, 그러나 분명하게. 어느 날 문득 아무 일도 없었던 하루가 참 고맙게 느껴지는 날이 올 것이다. 누군가의 기대에 응답하지 않아도, 사회적 이름표가 없어도 나는 여전히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조용히 믿게 되는 순간이, 그건 아마 하루하루를 살아낸 당신이 온몸으로 얻은 깨달음일 것이다. 노년은 기술이다. 삶을 다시 빚는 예술이고, 작고 조용한 용기의 반복이다. 당신의 날들이 조금씩 유쾌해지기를. 그 유쾌함이 당신의 늙음을 지혜롭게 밝혀주기를. 지금 이 순간부터 삶을 다시 써보자. 아주 천천히, 아주 다정하게.